그래서 컴퓨터는 노란색이고 DB는 약간 푸른색 계열이고 그 보안 같은 경우에는 컬러셋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실 세 가지 서비스도 빨간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와프랑 그리고 실드, 가드, 뷰티라는 서비스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와프입니다. 저기 불났죠. 그 방화벽입니다. 일반적인 방화벽은 아니고요. 그 L7 레이어에서 장착하는 웹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룰셋을 세팅을 하고 원하는 끝점에 연결을 하면 기존 웹방화벽을 사용하시듯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순서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일단 가격부터 가져왔는데요. 그 클라우드 대부분 서비스가 종량제 기반이고 서비스 그 비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가져왔는데요. 뭐 단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차징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프 같은 경우에 그 일종의 필터링하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필터링한 처리수 기반으로 누적 수치를 계산해서 종량제로 가공을 합니다. 이게 와프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밑에 지금 웹 ACL이랑 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서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와프를 붙인 그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레이어에서 받아주는 요청수 기반으로 가동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웹 ACL이랑 룰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 그 와프 장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 소스 IP가 저런 IP 또는 레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웹 요청, HTTP 요청에서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특정 헤더를 본다든가 아니면 특정 URI 스트링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서 필터링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 단위고요. 이걸 와프에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을 몇 가지 조합을 해서 이걸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정할 수 있고요. 그걸 단위 룰이라고 하고요. 이런 룰이 여러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러 개의 룰을 배열을 해서 하나의 전체 룰셋으로 만든 걸 웹 A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웹 ACL을 내가 원하는 그 AWS 내에 끝점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컨디션은 어떤 조건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IP 주소나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CDN 레이어에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지역적인 위치나 국가 정보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길이 제한 그리고 특정 위치에 스트링으로 포함이나 뭘로 시작하는지 뭘로 끝나는지 이런 비교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규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SQL 인젝션이랑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저 위에 4개는 거의 다 완전 매뉴얼하게 그러니까 맨 위에 거 같은 경우에 IP를 넣어주게 되겠죠. 저 4개는 매뉴얼하게 룰셋을 지정을 하는 컨디션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저 밑에 2개는 약간 블랙박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QL 인젝션에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매뉴얼하게 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그냥 템플릿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 조건을 쓰시면 필터링해서 컨디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 다른 서비스 끝점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의 단위 배포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배포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리저널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ELB 중에 ELB가 이제 ALB랑 요새 세대로는 NLB가 있는데, L7 레이어에서 뭔가 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ALB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라고 저것도 이제 요청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도 연결해서 와플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존 뭐 어플라이언스나 기존 온프레미스의 와플에 비해서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저런 룰셋을 지정하는 부분이 간단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만든 룰셋을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은 그 OWASP 제가 샘플 룰셋을 제가 만든 부분이고요. 저 오른쪽은 이제 저 만든 룰셋을 그냥 원하는 끝점에 연결을 해주면 바로 그 필터링 룰이 적용이 되고, 뭔가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 그 중에 룰이 예를 들어서 블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가용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와플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기존 그 IAC 환경이랑 비슷한데, 일단 룰셋을 만드셔야 되고요. 룰셋을 만드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매뉴얼하게 이제 구성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 룰셋을 단위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 보안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똑같이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클릭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서 만든 웹 ACL을 이제 원하는 AWS 리소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보통 와프 같은 경우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룰에다가 바로 차단 정책을 걸지는 않죠. 이제 일단 어떤 게 이 필터에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카운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모니터링해서 실제 이제 요청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오타면 어떤 게 있는지, 미타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룰에 재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기존 방법론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 로그를 처리하는 부분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AWS 매니지드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CF나 뭐 ELB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기서 발생하는 그 로그를 대체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또는 S3에다가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프는 약간 좀 특성이 달라서 바로 그 원하는 그 S3나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라고 그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만 그 풀 로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고요. 간단한 몇 가지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와플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액세스 로그는 일단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에서 받아주고요. 저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일라스틱 서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S3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레드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에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신 다음에 이 로그를 보셔야겠죠. 직접 까보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그 AWS 서비스를 그 로그를 필터링해서 보시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라스틱 서치에 내리신 경우에는 ELPA 스택 같은 거 만들어서 필터링이나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그 AWS의 아데나나 S3 셀렉트라고 하는 저 S3 로그를 바로 쿼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쿼리를 해서 이후에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아마존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잘 돼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오너십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여러 단계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아마존 서비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은 편인데, 그
그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보면 이 서비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서비스는 다 이제 주요 업데이트를 3개 정도 정리를 해왔는데, 와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년 8월에는 뭐 어떻게 써 있는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모든 요청에 대한 플러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샘플링 방식으로 일부 로그만 이제 추출이 가능했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파이오스를 이용해서 플러그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게 작년 8월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탐이나 리탐을 확인하는데 로그 전체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이제 와플을 붙일 수 있게 된 게 작년 11월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서울 리전에 이게 어베일러블하게 서비스 가능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와플을 붙일 수 있는 서비스에 CF랑 ALB,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앞에 CF에 붙이는 건 기존에도 가능했고요. 뒤에 이제 ALB랑 API 게이트웨이는 그 특성 자체가 리저널한 객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리전에서 지원을 해야 그 객체에 저 와프 룰셋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울에 있는 ALB에는 와플을 붙일 수 없었다고 하면 이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그런 게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저 시점 이후부터 이제 국내 고객사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이 6월이니까 서비스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복습하겠습니다. 네, 와프는 웹방화벽 서비스고요. 룰셋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와프 같은 경우엔 이제 EC2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웹이 있으면, 뭐 LB가 있으면 그 앞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EC2 기반으로 와플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가용성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 와프 레이어에 들어있는 EC2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용성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와프는 그런 걸 매니지드하게 서비스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원하는 끝점에 예를 들어서 CDN 레이어다, 그럼 CF에, 아니면 그냥 LB 단에 붙이겠다, 그러면 ALB에 그냥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종량제 기반으로 가동이 되고, 거기서 나온 로그도 다른 AWS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당 한 10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드입니다. 그 앞에도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방패가 있고요. 뭔가를 막아주는 서비스인가 봐요. 와프랑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드도 이제 가격 체계가 있는데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크게 그 과금, 그러니까 플레인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무료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세팅할 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앞에 L3나 L4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서비스고요. 유료 모델이 이제 실드 어드밴스라고 있습니다. 그 유료 모델을 선택했을 때 과금이 저런 식으로 된다는 부분이고요. 기본 과금이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매트릭이 있는데, 일단 기본 과금이 있고 여기다가 이 디도스 방어 서비스거든요. 이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특정 끝점에 연결했을 때 그 끝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당 이제 과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일반 AWS 프라이스 페이지는 그 달러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국내 걸로 바꿨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특성이 있고요. 어드밴스도
와프보다 오히려 더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유료 모델을 쓰실 경우에는 실드 어드밴스 플랜을 그냥 액티베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AWS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파란색으로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하면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된 후에 내가 DDoS 프로텍션을 적용할 AWS 끝점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정한 끝점을 대상으로 어떤 공격 벡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인시던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이 어드밴스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DRT 팀이라고 해서 DDoS 리스폰스 팀이라고 해서 이 전담 팀이 따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벤트를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얼럿을 주고 미티게이션을 하고 이런 작업을 사용자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면 되고요. 뭐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인시던트 같은 경우에 이제 CM플루드와 관련된 이벤트고요. 저건 L3나 L4 레이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DRT 팀에서 이제 알아서 그 공격에 대한 차단을 하고요. 저게 이제 저런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네트워크 레이어 공격이 아니라 L7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 IP에서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 아니면 특정 레퍼럴을 물고 이제 이런 일정 규칙을 가지고 공격 벡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인시던트로 발생을 시키고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와프란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DRT 팀이 직접 와프 룰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용자에게 알림을 하고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 공격에 대한 인사이트는 저희가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와프 룰셋에 이런 걸 추가해 주세요 라고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협업이 되고 조금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실드는 어느 끝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그다음 ELB 객체, EC2 같은 경우 이제 엘라스틱 IP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라우터 13의 특정 이제 호스티드 존, 그다음에 글로벌 엑셀레이터라고 작년 리이벤트 때 발표된 저 서비스에 이 실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드도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뭐 위에 두 개는 사실 뭐 관리 편의성이나 단위 서비스 때 이제 몇 개까지 끝점을 지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간단한 부분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고 세 번째 아까 와프랑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된 게 이제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리전에 있는 그 리저널한 객체에 이 실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실제 AWS 와프랑 실드는 거의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 그 AWS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그 같은 메뉴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차원에서 이제 대시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실드는 간단히 얘기해서 디도스 이제 방어와 관련된 서비스고요. 활성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끝점을 지정하면 그 DRT 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시던트 발생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AWS 또는 사용자가 이제 와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가드 듀티라는 서비스고요. 앞에 두 개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경계 보안에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앞에 CDN 레이어가 있고 뒤에 뭐 L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랑 처음 접하는 지점, 그러니까 CF가 되겠죠. 그 CF에다 적용을 하면 되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면 이 가드 듀티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로그를 분석해주는 서비스,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를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로그를 분석을 해서
알림을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듀티라는 서비스는 뭐 차단을 하거나 뭐 이런 로직은 없어요. 그냥 보안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후속 액션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제가 분석하는 서비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로그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가 있고요. 이거는 그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AWS API에 대한 그 로그입니다.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라고 이거는 네트워크 로그고요. DNS 로그도 그냥 DNS 로그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분석한 데이터량 기반으로 가금이 됩니다. 이 가드 듀티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런 분석 단위별로 단가가 매겨져서 이제 전체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분석하느냐?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플로우 로그, DNS 로그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는 사실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또 다중 사용자 환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로그를 따로 수집을 하고 그 로그를 특정 규칙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보안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시간 정보죠. 어느 인스턴스, 어느 EC2 인스턴스에서 CNC로 알려진 주소값으로 DNS 지리를 하고, 이거는 심각도가 높기 때문에 하기 필요한 이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CNC는 뭐 다 아시겠죠. 뭐 어떤 백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코맨드를 내려주는 이제 외부 서버입니다. 코맨드 컨트롤이라고 이 주소값을 보통 IP로 갖고 있지 않고요. 도메인으로 갖고 있죠. 왜냐면 IP를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악성이 이제 도메인이 있는데 이런 악성 도메인이 풀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데 그 업체의 피드 정보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AWS 계정의 특정 인스턴스에서 그 주소값으로 DNS 지휘를 하는 경우에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백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하셔야겠죠. 저희 인스턴스에. 그래서 이 찾아주는 이벤트의 종류가 크게 50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시그니처 베이스고요. 밑에는 이제 행위 기반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노멀하지 않은 이제 경우의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거를 보시면은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이벤트와 관련된 파인딩 타입이고요. 이제 백도어, 그다음 EC2에서 CNC 액티비티가 확인됐고 이거는 DNS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그 규칙이 저 밑에 이제 저 회색으로 써 있죠. 이건 이제 시그니처가 있는 겁니다. 도메인 풀이 있는 거예요. 악성 도메인 풀이. 근데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니처 베이스가 아니고요. 저 특정 EC2에서 트래픽이 갑자기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라는 이벤트입니다. 저거는 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여지는 있죠. 근데 이제 저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게 노멀한 트래픽이고 어떤 게 노멀하지 않은 트래픽인지. 그래서 기준값을 잡아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약 1주에서 2주 정도 기준값을 잡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따로 제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룰셋들을 계속 추가를 시키고요. 뭐 이거를 따로 반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분석하는 로직에 그냥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저기 보시면 뭐 EC2도 있고 이제 IAM 유저와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거는 사실 보안 이벤트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AWS 루트 어카운트에 이제 액세스 키를 사용해서 특정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권장하지 않고 있죠. 이제 거기서 API 요청이 온다든가 아니면 저기 보시면 펜투 리눅스, 패러 리눅스 있는데 특정 규칙으로 그 API 요청이 저런 툴에 의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탐지를 해서 이 액세스 키에 할당된 IAM 유저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팁이라고 3개를 적어왔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대상 로그,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트레일이나 플로우 로그, 그 DNS 로그를 따로 활성화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활성화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그 로그가 쌓임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이 가드 듀티 같은 경우에 그런 로그를 따로 활성화하지 않아도 분석 대상 로그를 내부적으로 복제 스트리밍으로 따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은 이 비용을 되게 많이 걱정하십니다. 로그가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활성화를 해보시면 그 리포팅을 해줍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로그가 발생을 하고 이 로그를 분석하는 데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30일 평균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서스펜드 하시거나 디세이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안 이벤트에 대한 대응은 뭔가 차단을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직접 해야 됩니다. 물론 자동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동화에 대한 구성도 오너십을 갖고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WS 콘솔에서는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복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더미 이벤트인데요. 보통 아마존 컨셉이 이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나비를 해서 보여주는데 약간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 이제 GS 네오텍에서 제공하는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 듀티 같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고객사도 있는데요. 보통 아마존을 활용하시는 그 단위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하나의 리전을 사용하거나 2개, 많아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리전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리전의 행위를 탐지하는데 이 가드 듀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리전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데 이 가드 듀티라는 서비스를 활성화를 해놓으면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뭔가 행위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리전의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가 있으면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쉽겠죠. 오늘 오후 지금 오는데 좀 이따 이제 파이어아이 그 세션도 있는데요. 이런 다른 이제 서드파티 벤더의 정보를 참조해서 이 가이드티 서비스를 서버리스 기반의 그 펑션을 사용해서 그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그 IP를 저 가이드티의 스림 리스트라는 곳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건데 저기 등록을 하게 되면 내 AWS 계정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수많은 로그가 있겠죠. IP 정보를 포함하는. 근데 내가 저 위협 IP로 등록한 IP가 그 로그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벤트 띄워주는 이런 식의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디 듀티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오탐이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이벤트다. 바로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라는 것으로 트리거를 잡아서 람다 펑션을 실행을 하고 그 이벤트에서 이 IP 부분만 파싱을 해서 아니면 특정 헤더나 레퍼러 값을 파싱을 해서
AWS 와프 서비스의 차단 규칙을 바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단 그리고 뒷단으로 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토메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듀티는 기본적으로 로그 분석 서비스고요. 이거 활성화를 하시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파이어아이나 다른 지능형 피드를 사용해서 위협 IP나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와프나 다른 서비스에 차단 규칙을 넣는 것도 직접 구현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던 장표 3개인데요. 서비스가 좀 컨셉이 기존 IDC나 오프레미스랑 다르기 때문에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비용 구조도 중요하고, 왜냐면 비용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가지 보안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웹방화벽 서비스, 그 다음에 디도스 방어 서비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AWS 계정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분석해서 보안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가디티라는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보안은 화두화되는 데 비해서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서비스 중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지금 직접 구성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뭔가 보안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